조선 최초의 탄핵, 중종 반정의 전개와 결말, 숨은 이야기. 중종 반정은 1506년 연산군 12년 9월 28일 음력 9월 2일 조선에서 일어난 정변으로 당시 국왕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중종이 반정군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사건이다. 당시 폭정의 극을 달리던 조선 제10대 국왕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인 중종을 옹립한 것으로 제3대 왕인 태종의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이나 제7대 왕 세조의 계유정난, 제16대 왕 인조의 인조반정과 달리 새로 집권한 왕이 직접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중종 반정은 조선 왕조 최초로 순전히 신하들이 주도하여 왕을 몰아낸 반정이다. 이전에 태종과 세조, 훗날의 인조도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왕족이 반정을 주도했다. 반면 중종은 가만히 있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되었다. 중종은 선왕의 적자이다. 주요 참가자, 2조 참판 성희안, 중추부지사 박원종, 2조 판서 유순정, 전 수원부사 장정, 군기시첨정 박영문, 사복시첨정 홍경주, 자순왕 대비정 현왕후 윤씨가 있고 패비 신씨의 오빠 신숙은 신수겸 신수영, 연산군의 측근 임사홍이 사망하였다. 중종 반정의 전개 과정은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관계 변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얽히면서 펼쳐졌다. 1. 배경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무오사화 당시만 해도 훈구파는 단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왕과 결탁하여 살인파를 몰아냈다. 이 시기 국정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성종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훈구파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신수군과 임사홍을 중심으로 한 궁중파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부중파로 나뉘었다. 갑자사화 이후 훈구파는 물론 살인파도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궁중파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부중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궁중파는 왕의 총애를 믿고 전횡을 일삼았으나 연산군의 폭정을 목격한 부중파와 살인파는 점차 등을 돌리게 된다. 연산군의 폭정과 위기 고조. 연산군은 사냥과 사치에 빠져 국정을 소홀히 하며 재정을 악화시켰다. 그의 사치성 사업은 세금과 공납의 증가로 이어져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동시에 연산군은 신하들을 사소한 이유로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펼쳤다. 이러한 폭정은 반정을 부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신료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왕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 반정을 모의하게 된다. 연산군도 반정을 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반정 며칠 전 왕은 후궁들과 놀다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경전 씨와 장 씨에게 만약 변고가 있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3. 성희안과 박원종의 반정 모의. 반정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성희안은 풍자시를 통해 간원했다가 좌천된 후 박원종과 함께 반정을 계획하게 된다. 박원종의 반정 동기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연산군과의 알력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박원종의 누이 박씨와 연산군의 관계에 관한 소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연산군은 박씨에게 호감을 보이며 물품을 자주 하사했고 세자의 보육을 맡길 정도로 신뢰했다. 그러나 박씨가 당시 51세의 나이에 손자를 둔 할머니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문에 등장하는 임신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박원종이 반정에 나선 이유는 왕의 폭정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원종의 집안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로 그의 아버지 박중선은 병조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그의 할머니 심씨는 세종의 왕비 소원왕 후의 여동생이었다. 이러한 명문가 출신으로서 박원종은 왕에게 간언할 수 있었으나 연산군의 폭정이 심화되면서 결국 반정을 결심하게 된다. 4. 반정의 실행과 성공. 반정이 일어나자 부중파의 다수가 참여하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 이를 지지했다. 이는 반정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반정 세력은 신숙은, 신수겸, 신수영, 그리고 임사홍 등 궁중파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순조롭게 궁궐을 장악했다.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궁으로 부른다는 핑계로 이들을 제거했다. 반정 이후에는 부중파와 살인파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살인파는 반정의 공신 중 유순정과 성희안이 김종직의 직계라는 점에서 일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다. 5. 연산군의 태도와 최후. 의외로 연산군은 반정 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반정 세력이 옥세를 요구하자 그는 내 죄가 중하여 일이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하여라고 말하며 순순히 옥세를 내주었다. 유백일에 나설 때도 점잖은 차림으로 내가 죄가 큰데 상중종의 덕을 입어 무사히 간다고 말하며 차분히 받아들였다. 6. 반정 이후의 권력 분배.
반정 후에는 훈구파 다수와 일부 살인파가 권력을 잡았다. 유자광 같은 부중파 인물이 반정 1등 공신이 되었고 살인파의 주요 인사들도 자리를 차지했다. 이처럼 훈구파와 살인파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혈연이나 학연으로 서로 얽혀 있었다. 중종 반정은 연산군의 폭정과 이에 맞선 신료들의 움직임, 그리고 훈구파 내부의 분열과 살인파의 부흥이라는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반정은 단순히 왕의 교체를 넘어 조선 정치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